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한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한 명 있는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어 했는데 도통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몸에 좋다는 한약 먹고 시험관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입양할까 생각했고 그 이후로 보육원이나 부모님 여인 친구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 끝나고 주말마다 갓난둥이들 목욕 싹 시키고 애들 기저귀 갈아입히고 그런 일을 하니 참 행복하더군요. 꼭 내 아이가 아니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던 중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아이가 생겼을 때도 계속 보육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6살 되던 때까지 봉사했으니 말이지요. 봉사한 지 거의 10년이 넘어갔어요. 그때 봤던 4살, 6살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었고요. 그 애들 어릴 때 제가 목욕도 싹싹 해도 친엄마처럼 대해줬어요. 그 애들 중에 눈에 밟히는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얼굴이 참 이쁜데 애가 얼굴에 그늘이 있고 말수도 없었죠. 수진아, 이쪽으로 와서 같이 케이크 먹자 라고 해도 수진이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어릴 때 친엄마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쭉 큰 수진이는 머리가 참 좋아서 보육원에서 공부로 1등이었지요. 심리상담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욕구가 공부 쪽으로 분출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제일 쓰인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봉사를 하던 중 남편이 회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일본에서 2년간 살아야 했어요. 일본으로 갈 생각을 하니 보육원 애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옛날에 적금 든 통장에 있던 2천만 원 빼서 보육원 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원장님 꼭 이 돈 애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공책이랑 책 사는 데 써주세요. 특히 수진이는 공부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니까 공부 쪽 관련해서 꼭 꿈을 찾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 500은 수진이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 봉사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눈물을 훔친 채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딸 아이는 일본에서 그래도 적응을 잘 하는 듯 했어요. 한국에서 온 애들은 일본에서 이짐에 왕따를 많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한인, 외국인들 많이 있는 학교로 보냈어요. 처음 2년만 살 줄 알았는데 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아이가 대학을 간 순간 저희도 한국으로 돌아왔죠. 딸 아이는 참 명랑하고 밝게 잘 컸어요. 대학에 가서 지 첫사랑을 만났고 7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사위 될 놈은 의사였어요. 쿼팅에서 둘이 만났고 딸에게 첫눈에 반해 1년을 매달렸다고 합니다. 사위는 어머니, 제가 정말 책임지고 지연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정말 저 자신 있어요. 지연이 없으면 못 살고 지연이가 제 인생의 전부예요. 힘든 본과 생활, 인턴 때부터 지연이 없었으면 저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지연은 제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연이한테 하는 만큼 장인 장모님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며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니 솔직히 엄마로서는 든든하고 고마웠지요. 냉큼 알겠다고 결혼을 했고 둘은 잘 사는 듯 했습니다.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한 1년 신혼생활 지지고 볶다가 아이 가지겠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 아이는 원인불명 불임으로 병원에서 판정을 받았고 시험관으로 아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딸 아이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여자로서 자격이 없나 봐. 그렇게 내가 애 가지는 걸 원했는데 시험관도 쉽지 않고 그냥 요즘은 죽고 싶어. 내가 왜 살지 싶다고.
남편도 나한테 실망하는 것 같고 둘 다 너무 지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네. 라고 하자 저는 지연아, 엄마도 몇 년간 불임으로 고생했고 자연임신이 안 되어 시험관을 시도하느라 배가 시퍼래질 때까지 주사놨어. 그러다가 포기하려고 할 때 기적처럼 지연이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마음 가져. 엄마도 매사 부정적이었을 때는 아이 못 가지다가 보육원 봉사하면서 많이 마음 비우고 고아이들 내 아이처럼 챙기니까 삼신할매가 아이를 주시더라고. 그러니 지연이도 마음 비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하며 마음을 달래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딸이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5개월 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저는 사위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임신 때문에 지연이도 힘들었지만 자네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제는 다 내려놓고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세. 네, 어머님. 어머님께도 죄송스러웠는데 이제 아이가 져서 마음이 놓이네요. 늘 감사합니다. 라며 몇 마디를 나눈 뒤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 가졌다고 말한 지 3개월 정도 되던 때 딸 아이 안색이 너무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전화해도 목소리는 축 처져 있고 많이 지친 기색이 역력하여 걱정이 됐어요. 지연아, 입덧 때문에 그러니? 많이 힘들지? 엄마는 지연이 가졌을 때 입덧이 없었는데 엄마랑 다르게 입덧이 심한가 보네. 오늘 저녁에 죽이라도 사갈까? 아니면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말하자 갑자기 딸이 엄마, 나 죽고 싶어 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이야, 죽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대체 왜? 안 되겠다. 엄마가 지금 바로 집에 갈게. 집이지. 기다려봐, 응? 하며 차를 끌고 바로 지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는 얼굴이 퀭해진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말을 못하냐고 화를 내니 그제서야 지연이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이것 좀 봐. 이 사람 카톡 내역이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여자랑 썸 타나 봐. 나 미치겠어 정말. 내 배에 있는 앤 어떡해? 이혼해야 돼? 라고 말하며 카톡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충격적인 내용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위는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 중인 불륜녀와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었더라고요. 오빠, 오늘 나 오빠랑 같이 있고 싶은데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해? 마누라가 들들 볶나? 어차피 마누라 임신해서 못한다며.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자고. 나도 너랑 있고 싶지. 근데 알잖아. 요즘 마누라 엄청 예민한 거. 왜 그렇게 짜증내는지 몰라. 임신하기엔 뭐 대수라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어떻게 얘랑 연애를 7년이나 한지 모르겠어. 연애 때는 그렇게 좋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사랑이 딱 식었네. 난 그냥 지금 너랑 연애하는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쭉 살자 정말. 오빠, 이 오빠 진짜 나쁜 남자네. 내가 봐도 오빠 진짜 나쁘다. 근데 뭐 나만 좋으면 됐지. 알겠어. 오늘 못한다는 거지? 나 H호텔 숙박권 있는데. 아씨, 알겠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뒷목에 피가 쏠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어요. 너 이혼하라고. 이놈 새끼 엄마가 반 죽여버리겠다고. 아빠 없어도 괜찮아. 네 아빠가 할아버지 노릇 잘하면 되고 엄마도 너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하니 딸은 엄마 절대 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혼하려면 증거 더 필요한데 변호사 통해서 소장 다 작성한 다음에 그때 엄마랑 같이 남편한테 말하자고 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이미 마음을 다 정리했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 딸을 위해 아는 친구 통해 전문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고 변호사를 통해 소장과 증거를 수집했어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 것들을 딸과 함께 모두 모았죠. 그 과정에서 딸의 SNS로 수집한 그 여의사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참 이쁘더라고요. 묘하게 남자 홀리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내 앞에 나타나면 찢어 죽여버릴 거라고. 어디 감히 내 딸 마음에 대못을 박냐고. 상간녀로 만들어줄 테니 딱 기다리라며 이를 바락바락 갈고 있었죠. 그렇게 소장 준비가 다 되었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한 상태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계속 다니던 마사지샵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 마사지샵 다닌 지가 거의 7, 8년이 다 되었고 거기 선생님이랑 제가 정말 속 이야기 다 꺼내면서 친자매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사지 받으면서 딸 이야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 훌훌 털어내려고 했습니다. 나 7시에 마사지 예약 좀 해줘. 바로 갈게. 라고 하자 왜 이렇게 요즘 샵 안 왔어? 걱정돼 죽을 뻔했잖아. 마사지 돌 따끈하게 해놓을 테니까 빨리 와. 할 말도 엄청 있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정말. 라며 대화를 나누고 7시에 샵 도착해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들은 샵 언니는 그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S병원 다닌다고? 뭔 의사가 그렇게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러. 확 진짜. 자기야, 나는 자기보다 지연이가 더 걱정된다. 홀몸도 아닌데 아니 진짜 남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맞다. 우리 샵에도 한 달 전에 S병원 여의사 들어왔는데 난 처음에 의사인 줄 몰랐어. 얼굴이 너무 화려하고 저번에 전신 마사지 받는데 엉덩이도 실리콘, 가슴도 실리콘 그냥 다 수술했나봐. 설마 그 여자가 상간녀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전 찝찝하게 정말 왜 그래? 아니겠지. 만약 내 눈에 띄면 진짜 가만 안 있어. 하며 이야기를 하고 마사지를 끝냈어요. 몸이 좀 노곤노곤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며 기분이 좋아진 저는 몸을 일으켜 마사지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방에서도 한 여자가 마사지 가운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머리에 쥐가 나는 듯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 준비하면서 딸이 보여준 상간녀의 얼굴과 너무너무 정말 너무 비슷했거든요. 순간 몸을 못 움직이니 제 뒤에 있던 마사지사가 귓속말로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저 여자야. S대 여의사.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 여자가 상간녀네 하는 마음에 저는 주먹에 힘을 불끈 주고 그 여자 앞에 가서 말했어요. 실례지만 S대병원 근무하시는 김수빈 의사 맞나요? 라고 하자 그 여자 네, 맞는데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 순간 손을 들어 그 여자 뺨을 때렸고 온갖 욕을 하며 말해를 했어요. 네가 내 딸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냐고. 아주 미친년을 내가 오늘 여기서 다 보는구나. 너 정말 미쳤니? 남의 가정 파탄내니까 좋아? 짜릿하니? 어디 못 배운 년이? 너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너네 부모 나오라 해. 교육을 뭐 이따구로 시켜서 애를 상간녀로 키웠니? 라고 하자 그 여자 어따 대고 년년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누구 보고 상간녀래? 부모? 나 부모 없어. 고아로 자랐어. 그러니까 이따구로 사는 거지.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 있어? 증거를 가져와. 소장을 가져오던가. 피곤해서 마사지 받으러 왔더니 생사람 잡고 지랄이야 지랄은. 바람이고 나발이고 네 딸년이나 잘 챙겨. 하면서 저를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끝까지 잡아떼며 변명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난년이구나 싶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 여자가 입고 있던 그 마사지 가운을 확 벗겨버렸고 그 순간 여자의 맨살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때 등에 있던 손바닥만한 붉은 점을 보고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20여 년 전 제가 보육원에서 한참 봉사할 때 그때 너무나 아끼고 마음이 쓰였던 수진이라는 아이의 등에 있던 점과 모양이 똑같았어요.
선천적으로 났던 붉은 점이라 피부과에서 제거도 못해 늘 의기소침해서 제가 목욕해줄 때면 늘 등을 굽었던 수진이 붉은색 점인데 하트 모양으로 생겨서 제가 수진이에게 늘 말했죠. 친엄마가 수진이를 너무 사랑해서 몸에 붉은 하트 모양을 새겨줬다고. 언제나 무표정이었던 수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늘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데 그 점이 상간녀에게 있는 게 말이 안 되었습니다. 상간녀 이름은 수빈이었고 그 아이 이름은 수진이었거든요. 순간 당황한 저는 수진이?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상간녀는 내 목을 조르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줌마가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아줌마 뭐야? 하며 소리를 치자 저는 말했죠. 너 하늘빛 보육원에 있던 수진이 맞지? 아무에게도 몸 보여주기 싫어서 목욕도 거부했던 넌 내가 올 때만 목욕했잖아. 아줌마가 등 뒤에 점 하트 모양이라고 할 때마다 기분 좋아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줌마 일본 가기 전에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500만 원까지 너 이름으로 기탁하고 갔는데 그 돈으로 공부해서 의사 된 다음에 이름 바꾸고 불륜하니? 그렇게 번 돈으로 전신 성형하고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왜? 라고 소리 지르니 상간녀 얼굴을 푹 숙이고 고통스럽다는 소리를 악 지르며 샵을 나가는 겁니다. 충격에 빠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고 마사지샵 직원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 옷을 입히고 챙겨주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린 채로 남편에게 가 이 모든 사실을 말했고 보육원 봉사를 같이 했던 남편도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한테는 절대 이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가차없이 이혼 소장을 날리고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딸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며 믿어달라고 하면서 결혼 후에는 마음이 바뀐 건가? 7년을 사귀어서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 놈이 무책임하게 딸 임신시켜놓고 같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러?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 병원에 찾아가 싹 뒤엎어버릴 거야 하며 통보를 했어요. 딸아이는 신혼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소송 준비 끝에 스트레스로 하혈을 하다가 결국 유산을 했어요. 그토록 힘들게 임신한 아이인데 유산을 한 딸의 고통에 가늠이 안 되어 쉽사리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의외의 대답을 꺼냈습니다. 엄마, 차라리 잘된 것 같아. 그냥 그놈 새끼 애 키울 자신은 없었어. 이혼하고 나한테만 집중하려고 하길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정체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긴 문자 한 통이 온 겁니다. 수진입니다. 아줌마, 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줌마 일본으로 그렇게 가시고 저는 또다시 보육원에서 혼자가 되었고 중학교 올라갔을 땐 거의 방치하다시피 컸어요. 그때 보육원 오빠들이 절 덮쳤고 말 수 없던 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놈 자식들이 욕망 분출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악마가 생겼어요. 단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는 날이 없었고 남들도 나처럼 고통스럽길 원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기에 보육원 출신 주체에 의대 갔고 의대 가보니 부모님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동기들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나는 보육원 출신인데 뭐지? 하는 마음에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게 성형도 하고 그렇게 하나씩 날 지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구멍 뚫린 것처럼 허했고 불행했어요. 나만 불행할 수 없지 않은 마음에 그 순간부터 가정을 파탄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지도 않는데 유부남이랑 몰래 만나며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악마가 된 거죠.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친절했던 아줌마인데 아줌마를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저지른 행동이 아줌마 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죠. 병원의 소문이 전부 난 전 그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줌마, 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냥 제가 모든 벌 다 받고 가겠습니다. 라는 문자가 온 겁니다. 저는 이걸 본 순간 유서라고 생각했고 남편에게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더라군요. 소송하는데 괜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면서요. 그렇게 그 이후 상간녀 소송을 접수하려는 그때 피고인이 사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해했고 저와 남편은 섬뜩했고 또 그 내막을 아니 슬퍼했지요. 하지만 내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냥 슬퍼할 수도 없었죠. 그렇게 상간녀는, 아니 수진이, 그 애는 스스로 목숨을 저버렸고 사위는 딸과 이혼하여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저희 가족은 한동안 우울했지만 심리치료를 받으며 지금은 많이 좋아졌네요. 딸은 마음을 많이 추스렸고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꽃꽂이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이 좁고 얽혀있을 줄은 몰랐네요. 아마 죽을 때까지 수빈이, 아니 수진이, 상간녀의 정체는 저와 남편이 비밀로 담으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수진이도 엄마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그렇게 몹쓸 짓을 당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 아이도 참 불쌍한 아이네요. 세상이 어찌 이런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